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뭐 투자 카페들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했는데도 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시간외에서 3%대 하락 중이고 지금 프리마켓도 바로 시작을 했는데 SK 하이닉스 주가도 2%대 또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도 다 파란불이기도 한데, 자, 영민 매니저. 네. 이렇게 잘해도 주가를 뺀다면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실적은 오늘 데이터 나온 거 이제 다들 확인은 하셨겠지만 전체 매출액이나 EPS는 예상치를 뭐 큰 폭으로 좀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뭐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좀 이제 컨센 대비 하회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요게 이제 1억 달러 미스가 이제 나온 건데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H22 2분기 때 아예 매출이 빵원이었다. 그렇대요. 이제 중국 수출을 이제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성장률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분기에도 이제 거의 100% 가까운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50%대로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5, 60. AI 산업에 대한 이제 또 성장 속도가 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뭐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한 2% 정도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주 뭐 심각한 우려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국내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는 동안에 계속 좀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으면 몰라도 이미 하이닉스는 뭐 25만 원대, 26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주가 수준이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상당 부분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주가 흐름과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여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주가에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면 실적 발표한 날은 썩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뭐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저는 전혀 없다. 향후에 또 지금 H20 중국 당국에서도 수출을 이제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이제 칩들 이제 만들어가지고 B30A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 당국이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되면 바로 이제 중국에 또 수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금 뭐 2년, 3년 만에 거의 2배 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향후 AI 산업 전반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 뭐 오늘은 약간 좀 주가 자체는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표로도 만들어서 보여드렸지만 실적 자체로는 글쎄 뭐 어디 뭐 태클을 걸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쪽인데 411억 달러도요, 여러분. 저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고 엔비디아 역사상 뭐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 예상치보다 한 1억 달러 못했다. 그리고 저 표에는 안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 못해도 한 80%쯤은 했는데 그 증가율이요. 그거보단 좀 못 미쳤다라는 거 두 개. 중국 쪽 라인에 대해서 H20이 거의 안 잡히고 있다라는 불확실성 정도이기는 합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뭐 우리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영향을 좀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글쎄 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투심은 악화되겠지만 사실 근데 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건 그래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 대규모 투자는 계속해서 좀 이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중국 매출이 안 잡혔잖아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총 매출 중에서 중국 매출이 거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중국 매출 없이도 2분기에 이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와준 거고 여기다가 이제 H20이 다시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던가 그리고 또 젠스항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H20 외에도 이제 블랙웨어에 관련된 중국 수출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좀 수주하고 있는 블랙웨어까지도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 어떤 매출 성장도 훨씬 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적으로도 루빈 지연설 이런 부분도 나와서 시장에 좀 하락에 나와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루빈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젠스왕 CEO도 지금 이제 약간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제 시장 기대치를 못 미쳤던 부분들 그리고 루빈 지원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반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의 어떤 하락은 살짝 피해갈 수 없었고 워낙에 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약간의 좀 세론성 그리고 또 약간 차익 매물성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AI 어떤 수요가 견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내년에는 6천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전력기기라든지 또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좀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반도체 섹터의 오늘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좀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력 인프라 쪽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리뷰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흔들린다 뭐 이러니까 여기도 한번 리뷰도 가면서 전력 인프라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제 매출이 이제 시장 예상보다 조금 이제 하회를 했던 그래서요.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한 70% 매출을 차지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낙폭만 본다고 했을 때 한 0.8% 정도 저 소폭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결국 이제 뭐 간밤에 메타에서도 지금 한 70조 정도 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와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2030년까지 거의 뭐 3조 달러, 4조 달러 이상의 어떤 투자 발표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와 미국 내의 어떤 이제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는 순조롭게 좀 진행 중이다 보니 결국 HD현대 일렉트릭의 어떤 하락도 오늘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시장 예상치를 하했다라고 했을 땐 최소한 HD현대 일렉트릭이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한 최소한 2, 3%, 3, 4% 정도의 어떤 조정이 출발해야 되는데 패턴이었죠. 맞습니다. 시간에서 빠졌을 지금도 때. 0.7% 정도 약보합권으로 출발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여전히 AI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건 그래도 그 부분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오픈 AI라든지 또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픈 AI 이제 샘 알트만도 지금 너무 거품이 낀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품이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이제 다른 기업들, 다른 테크 기업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고 할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에서 전력 인프라의 어떤 섹터의 조정도 제한적인 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강력한 또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의 어떤 하락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조금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제가 또 삼성전자 또 조금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25만 원대라면은 충분히 저는 30만 원 이제 타겟으로 놓고 좀 중기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어제도 사실 장중에 하이닉스가 거의 2%가 넘게 하락하다가 막판에는 거의 뭐 약보합까지 다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프리에서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막 엔비디아 실적 노이즈 때문에 막 주식을 던지거나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 방금 전에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그 루빈과 관련된 이슈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전략적인 이제 스탠스라고 봐요. 루빈이 지금 설계상의 뭔가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출시가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의도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HBM4에 대한 이제 가격 협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실제로 아직 공식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미 지난 뭐 3월, 4월 달에 이제 샘플 보내가지고 퀄 테스트를 이제 하려고 이제 샘플을 이미 보내놓은 상태인데 HBM4 12단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퀄 통과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한 10월경에 이제 SK 하이닉스께 나오고 삼성전자 뭐 정말 잘 되면 4분기 안에 아니면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HBM4 12단에 대한 이제 퀄 통과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계속 퀄 통과를 안 해주고 이제 삼성전자 진입을 좀 기다린다라는 생각. 어찌 보면 또 SK 하이닉스와 이제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면 저는 루빈 출시 계획에 있어서도 큰 이제 뭐 전략적인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늦어도 이제 내년 하반기 때는 또 루빈이 출시될 거고 특히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 GB200하고 GB300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매출이 지금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이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좀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웰과 이제 GB 시리즈가 워낙 지금 매출이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루빈을 또 급하게 출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판단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노이즈가 부각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악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좀 호재였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낙폭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 주가 25만 원 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여기가 깨지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만한 그 레벨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그 하나가 지금 루빈 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낸다. 블랙에도 더 팔아 먹어야 되고 HBM4 갈 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거 경쟁시키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너무 무너지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 시장도 지금 젠슨한 컨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사실상 닫혀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열리면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 달라는 또 엔비디아의 지금 컨퍼런스 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속보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서 개장 때 또 이영수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해보죠. 준호 매니저, 이게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좀 보류될 것 같다는 내용이네요. 이게 한 3시간 전에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뭐 한국일보 보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무튼 뭐 계속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가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제 우리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뭐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미 뭐 한수원 사장이 이제 밝히기도 했지만은 일단 뭐 그 과정에서 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이즈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건설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합작법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노이즈는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다시 한번 아예 이제 무산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결국 이제 국내 어떤 이제 팀코리아 그리고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이 이제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2050년까지 300기를 지어야 되고 뭐 매년 지금 거의 뭐 12기 이상의 어떤 원전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능력이지 시공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시공 능력이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약간의 어떤 노이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단독 보도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시장이 굉장히 또 똑똑해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합에서 강보합권 흐름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오피셜한 멘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민간 쪽의 원전도 있고요. 한전 계열도 있고 건설 계열도 있거든요. 영민 매니저.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 한수원이 입장을 표명할 것 같은데 우리 K 원전주들 공략법 한번 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제 조금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합작회사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얘기 나온 게 딱 지난주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합작회사가 그냥 뭐 번개불에 콩 먹듯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미국 원전 시장이 막 1000조, 2000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작회사 설립 자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이제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안에 무조건 이제 대규모 원전이라든지 특히 SMR 쪽은 착공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 중심으로 이제 SMR은 분명히 이제 착공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 태용 뭐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어찌 보면 이제 원전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단계. BHI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박스권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 한수원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설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하고 수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한미 이제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에 차관급 회담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원전 쪽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수주가 분명히 이제 3분기가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태웅,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 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한 2달 정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박스 보시죠.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쉴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7월, 8월 정도 이제 딱 2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저는 9월 초에 분명히 이제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근데 이제 아랫방향으로는 한번 내리꽂혔는데 그대로 지금 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악재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방에 대한 이제 시도가 저는 분명히 좀 나와줄 수 있다. 2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에는 7만 원을 좀 뚫어내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7만 원을 뚫어내면 나머지 종목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긴 박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받고 우리의 희망은 실은 합작법인 빵 만들고 위로 그냥 쫙 솟기를 바랬는데 또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간 9월에도 저 위아래로 박스를 깨는지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중에 하나 보고 그다음에 비만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 세진중공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아침 K조선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이따가도 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프리마켓도 좋고요. 이 중에서 이제 HD 조선 계열 외에 세진중공업이 지금 5%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자재 쪽에 어떤 수급도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조선이 정말 이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실 조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었고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도 가장 큰 수혜로 이제 조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하나오션에서도 거의 뭐 7조 정도 수준의 어떤 추가 투자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뭐 HD현대 중공업도 다시 합병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조선 섹터의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캐나다 잠수함도 맞습니다. 있어요. 캐나다 잠수정도 지금 하나오션과 또 HD현대 있어요. 중공업이 또 마지막 결정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겹호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태에서 기자재 기업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LPG 탱크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LPG 선에 대한 어떤 또 이제 슈퍼사이클 기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세진중공업도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5, 6%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재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제 뭐 세진중공업도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16,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세진중공업의 어떤 매출 기준만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지금 엔진 기업들과 이제 만만치 않다. 다만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3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1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올 정도입니다. 고객사가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탱크가 LPG 탱크가 절실하다라고 이 정도까지 이제 세진중공업에 그러니까 뭐 리포트 커버한다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군산도 조금 또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오늘 미국에서 보도 나온 게 미국은 이제 지금 법제상으로는 해외에서 이제 선박을 이제 만드는 게 지금 불법인데 이걸 행정명령을 통해서 약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 이제 행정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MRO 사업이라든지 해외 선박 이제 건조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한미 간에 조선 협력을 하는 건 좋은데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생산 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만약에 선박을 건조했을 때는 6배가 넘게 이제 단가가 높아진대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건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이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세진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또 삼성중공업 주가도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일발에서 군산 MRO 이야기를 정말 먼저 조심스럽게 했는데 영민이도 이야기한 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1억에서 2억을 줘야 된대요. 그 미국 일꾼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단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법을 바꿔줘가지고 미국 외에서도 군함, 상선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항구 중에 도크 비어 있는 데는 군산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진중공업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또 드린다는 말씀. 그러나 이제 이런 루트가 있다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또 해드린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영민 매니저 어제 이제 오포그리플론 나오면서 과연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경구용 비만양에 누가 이거를 받아 먹을 것인가?
결과는 인벤티지 랩이었더라고요. 예, 올릭스 가보면서 인벤티지 랩까지 갔고요. 어제 예. 진짜 뭐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그나마 알테오젠이 어제 4%나 급락을 했는데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방어했다. 제가 항상 이제 인벤티지 랩과 이제 D&D. 펩트론을 이제 또 비교를 조금 해드리는데 어제 이제 인벤티지 랩 주가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개별 호재가 이제 조금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호재는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된 단계 MTA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까지 갔고 인벤티지 랩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큐라티스도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이게 펩트론이 하는 것도 보면 펩트론도 처음에 일라이릴리하고 공동 연구 개발 파트너십 체결했다가 작년에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기술 이전 대규모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될 건지 말 건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이제 펩트론은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GLP-1 유사체를 이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데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비슷하네요. 물질 이전 계약 체결이 됐고 거기에다가 큐라티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큐라티스를 왜 인수를 했냐면 큐라티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GLP-1 유사체, 특히 이제 장기약물 주사체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큐라티스를 인수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펩트론이 움직이는 것과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뭐 한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펩트론 주가가 이제 7조, 8조 되는데 인벤티지 랩은 시총 이제 겨우 5천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약 상대방의 무게감.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베링거 인게라임. 아무래도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은 후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무게감에서 시총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상 이제 인벤티지 랩도 굉장히 좀 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진영이 이제 올릭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올릭스는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최근에 위고비를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미국 FDA에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릭스하고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또 대사이상 지방간염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또 올릭스는 이미 일라이 릴리 쪽에 한 9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큰 뉴스였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조 단위 이상으로 이제 성장을 좀 한 거고 특히 또 최근에 올릭스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대규모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어요. 3자 배정 유증을 해가지고 1,15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유증을 했거든요. 발행 가격이 한 58,000원 정도. 그 당시 이제 사실 이제 유증 공시가 나왔을 때는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이제 발행 가격이 결정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인기리에 국내 외에 이제 대규모 펀드들이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그걸 이제 CNS라고 하면 이제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질환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자본 조달을 한 거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밝혔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 쪽 특히 올릭스가 자랑하는 이제 RNA 간섭 기술 플랫폼이 BBB 셔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랩바디 ABL 바이오가 이제 이 BBB 뇌혈관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BBB 셔틀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올릭스는 오히려 지금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서 이 뇌혈관 장벽을 뚫는 이제 시도를 전개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본 조달을 한 목적도 저는 굉장히 지금 시장의 기대에 이제 부합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릭스의 주가도 6만 원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7만 원, 8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저는 뭐 올릭스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막 경구형 장기 지속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일라이 릴리판, 베링거 인게라임 판으로 이제 그 대형 제약사와의 이 약간 관련으로 또 가니까 베링거 인게라임에 이제 인벤티지 랩이 있고 일라이 릴리 쪽에서는 올릭스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투자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두 섹터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로봇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오비님이 오늘은 로봇의 날인가요? 아마도 지금 젠슨 황에 대한 코멘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요거 하나 가고 또 하나의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까지 두 섹터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좀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던 게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였던 잭슨 토로 AI 칩 관련된 로봇의 두뇌 칩을 지금 출시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인데 11월에 지금 이제 폭스콘 위탁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쪽에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그 로봇의 두뇌인 AI 칩 자체가 앞으로 HBM보다 더 큰 시장이 더 열릴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원익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인 원익 홀딩스가 지금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로봇의 어떤 훈풍은 저는 올해 연말에 로봇 섹터가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 지금 노란보트법 통과와 또 그리고 미국 내 어떤 생산이 증가하고 거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동되지만 국내 이제 4대 그룹과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사활을 걸고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어제 조정 그림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사실 M7 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M7 기업 중에 M5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액추에이터, 특히 액추에이터는 한마디로 지금 이제 GPU, AI 시대의 어떤 이제 GPU 같이 결국 이제 로봇 시대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결국 로보티지가 국내에선 가장 탑티어, 또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지도 있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에 사실상 지금 2대 주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유일 로보틱스는 마치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SK의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SK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유일 로보틱스다. 그래서 실제로 최태원 회장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명을 내렸고 결국에 지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국 이제 자동화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리고 또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에 있어서 유일 로보틱스가 어쩌면 올해 안에 SK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들은 어차피 시장의 어떤 변동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로보티즈,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포트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면이란 기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이제 요즘에 로봇이라고 안 부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이제 불러야 돼요. 로봇 대신에 최종 지원 선정 사업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뭐 사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피지컬 AI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이제 매출은 이제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많이 많고 또 방산 쪽에 이제 매출이 좀 컸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면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선정되지 않았나. 다만 뭐 하이제 RNN과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 로봇 쪽에 이제 매출이 좀 두드러진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조금씩 이제 매출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 시장이 개화되면은 사면 같은 기업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은 뉴스가 좀 나와서 한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이 시세가 로보티지만큼의 어떤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는 독자적인 어떤 무인 로봇도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도 이번에 국가 지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씩 매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가 있고 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관련 기업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오히려 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냥 오히려 스피어 같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사실 이제 스타쉽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가가 이틀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진짜 10번 만에 드디어 스타쉽 초대형 이제 발사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초 만에 100위권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진짜 한 번 스타쉽을 쏘아 올릴 때마다 100기 스타링크 위성 100기를 동시에 쏘아 올려서 저궤도 위성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길게는 4만 개 가까운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스피어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지금 합성 금속을 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까지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스페이스X의 가장 최대 수혜주고 어저께 이제 10번째 만에 다시 한번 크게 성공했다라는 점이 앞으로 저는 우주항공 쪽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 영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영면 매니저 일과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후폭풍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어디로 오늘 같은 날 좀 갈까요? 저는 오늘은 약간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소외된 종목,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진영의 이제 종목인데
뭐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제 재생의학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토모큐브가 이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동안에 좀 소외된 이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은 좀 슬쩍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2018년에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이제 장기 모사체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3D 프린팅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제 비슷한 물체를 그냥 우리가 설계를 딱 해가지고 3D 프린팅으로 이제 출력을 딱 하면은 물건들이 그냥 뚝뚝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찍어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모사체를 활용해서 임상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플랫폼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일단은 이제 우리 인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 날 이제 기술 특례 이제 혁신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이제 입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FDI라든지 유럽 이제 EMA가 동물 실험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하는 거 요걸 이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일단 동물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는 것도 이제 희생되는 거지만 일단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굉장히 좀 비싸요. 특히 전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과 시간들이 이제 소모가 좀 되면서 이게 약값을 올리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AI라든지 이런 오가노이드 이제 기술들이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이제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이게 신소재를 평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재성치료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정밀 의료 신약 개발 동반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의학 치료제 아톰이라고 하는 또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년 전부터 다수의 이제 빅파마들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전부터 빅파마들과 이제 재생치료제와 관련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상당히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요 아톰C라고 하는 이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이제 물질 해박이라든지 기술 이전과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첨생법이 이제 지금 개정된 첨생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와 같은 이런 재생 치료 이런 분야들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이 법 규제 때문에 거의 시장이 고사되다시피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 줄기세포 쪽도 거의 다 막혀 있었고 CAR-T 치료제 쪽도 저는 규제 때문에 막힌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 상장도 되고 자본 조달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수혜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톰C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이제 일단 뭐 빅파마들하고 물질 이전이라든지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뭐 MOU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건 2028년에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에 대한 이제 전망도 굉장히 좀 명확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장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죠. 보시는 것처럼 뭐 상장되자마자 23,000원대 이제 저점에서 52,000원대까지 거의 뭐 2배 넘게 급등이 나왔었다가 거의 지금 3, 4개월 동안에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3개월이 지나면 항상 이제 3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신규 상장주들은 걱정을 좀 하는데 실제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3개월 보유해서 락업이 풀리는 물량이 전체 지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다 1년 이상이 지금 락업이 다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거의 없다. 오히려 주가는 시장의 트렌드 때문에 저는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AI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 실험 폐지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모큐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위치에 이제 주가의 바닥권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모큐브를 좀 따라가는 기업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32,000원 그 정도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32,000원, 33,000원 그 안에서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는 한 4만 원 더 올라가면 뭐 4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저점 역할을 했던 한 27,000원 정도 요 라인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놓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제 가짜 장기, 뭐 장기 모사체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 실험이 안 되니까 이쪽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약도 개발하고 네. 화장품도 만들고 막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같은 로직이잖아요. 토모큐브. 그러니까 네. 3D를 막 측정한다 하는데 토모큐브는 맞습니다. 가는데 발 빠른 분들 오가노이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왜 이 장기 모사체가 분명히 동물 실험은 안 하는데 왜 안 뿜어주는 거예요? 시세를. 실제로 이제 삼성그룹도 이 오가노이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그러면서도 주목을 한번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 문제라고 봐요. 이제 AI 신약 개발 기업들 주가가 워낙 지금 또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지금 AI 쪽 종목들 흐름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같이 이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밀려난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원대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지금 탄탄하게 지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닥이 확인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가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에 예.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런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시더라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반영되고 미래에 약간 좀 꿈을 먹고 가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충분히 이제 한번 강한 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눌러 있으니까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물 실험은 이제 못합니다. 못하는 쪽으로 가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일발은 오늘 또 이제 이슈로 좀 달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분위기가 네. 너무 핫하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이제 너무 좀 과열이라서 네. 약간은 좀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기자재 기업이고요. 예. 한국카본을 오랜만에 한번 픽으로 선정해 와봤는데 사실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행제, 특히 LNG 탱크에 들어가는 본행제 한마디로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성와인텍과 한국카본이 이 본행제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양분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카본을 가져온 이유가 이미 뭐 2분기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LNG 6척 수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계약 규모를 체결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LNG선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한국카본이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게 2023년도에 수주했던 이제 본행제가 2025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이제 잡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의 어떤 대규모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한국카본의 어떤 이제 하반기 어떤 매출 성장이 고성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투신과 또 그리고 이제 한미 원전 동맹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국내 이제 기자재 특히 본행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조선업 부활 미국의 조선업 부활 관련된 프로젝트 규모가 208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그리고 또 네. 이제 협력을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계속해서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제 11개의 지금 그 MOU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조선이 한 2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HD현대중공업이 지금 서버러스 캐피탈과 지금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비거마린 그룹과 지금 MRO 관련된 지금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저게 소식이 컸죠, 나왔어요. 삼성중공업. 그래서 네. 결국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계약과 MOU에 의해서 사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의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의 모멘텀을 같이 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장 마감하자마자 현대미포와 지금 이제 합병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조선과 방산 쪽에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을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를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조선뿐만 아니라 또 방산 쪽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이제 합병을 했고 싱가포르를 이제 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에 통합 HD 현대중공업을 출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HD현대중공업에 보능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자재 기업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그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도 지금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경량화에 필요한 복합 소재 부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판넬 그리고 풍력 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UAM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막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조선에 너무 지금 매출 비중이 좀 의존도가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량에 필요한 복합 소재 개발을 통해서 매출이 좀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올해 하반기에 한국카본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정보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한국카본입니다. 여러분 LNG선 수출할 때 본행제 없으면 못 갑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HD 조선 라인 쪽에서는 이제 동성와인텍이 아니라 한국카본이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일 종가였던 39,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조선으로 갔습니다. 한국카본, 그리고 영민 매니저는 오가노이드 스톡 사이언스입니다. 여기 소외되고 있지만 동물 실험 금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